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역대 캐릭터 슈트 총정리 끝판왕.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의 모든 슈트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기존의 다른 유튜버분들이 정리한 콘텐츠들이 있지만 이번 영상은 저만의 스타일로 정리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등장한 역대 모든 아이언맨 슈트 총정리 시작합니다. 무기 사업가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이 될 수 있었던 시발점과 같은, 여기서 시발점은 욕이 아닌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계기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다시 아이언맨이 될 수 있었던 시발점. 토니는 테러 단체 텔링즈에 납치되어 목숨을 담보로 제리코 미사일 제작을 협박받게 되는데요. 이때 호 인센과 함께 이곳을 탈출하기 위해 제작한 슈트가 바로 아이언맨 최초의 슈트인 마크 1 슈트입니다. 그러면 아이언맨 슈트는 토니 스타크 1인 개발이 아닌 호 인센과 공동 개발로 봐도 되겠군요. 텔링즈의 소굴에서 사모왕 감시하에 비밀스럽게 제작된 마크 1 슈트는 열악한 환경에서 부족한 재료와 짧은 제작 기간에 만들어진 슈트치곤 제법 괜찮은 성능과 심심치 않는 활약을 보여준 슈트입니다. 먼저 외형적인 모습으론 철판을 덕지덕지 용접해 얼굴부터 다리까지 최대한 빈틈이 없게끔 감싸고 있어 웬만한 총알로부터 신체를 지켜줄 수 있지만, 대신 용접용 장갑을 착용한 손이나 시야를 위해 뚫어놓은 눈구멍 등을 통해 공격을 받는다면 그대로 데미지를 입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텔링즈의 병사들은 멍청함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진 않았답니다. 또한 슈트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프로그램을 입력해 가슴에 아크 리액터가 동력원이 되어 각종 관절의 움직임을 맡아 인간 이상의 초월적인 괴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도와주죠. 그리고 마크 1 슈트에 적용된 주요 기능으로는 양팔에 달린 화염 방사기와 소형 로켓이 있으며 부추에 장착된 추진기로 비행이 가능하지만 상당히 미흡한 성능으로 하마터면 추락사고를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열악한 환경에서 빠르게 급조된 작품 치고는 결론적으론 탈출 임무를 성공한 셈이니 나름 선방한 마크 1 슈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크 1 슈트의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면서 첨단 기술을 통해 완전히 새롭게 제작된 마크 2 슈트입니다. 토니 스타크의 말리부 저택 연구소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실험과 개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제법 완벽한 슈트입니다. 이 모델부터 아이언맨 하면 떠오르는 기본적인 외형 디자인이 적용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드디어 인공지능 자비스가 탑재되어 HUD 및 음성을 통해 토니를 보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손에 리펄서건이 추가되면서 공격은 물론 비행 보조 장치 기능을 통해 매우 자유로운 비행이 가능해졌지만, 너무 높은 고도를 수직으로 상승할 경우 빈결 문제가 발생하여 시스템이 셧다운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발생하죠. 그리하여 토니는 다시 한번 슈트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다음은 아이언맨의 대표적인 색상으로 도색된 마크 3 슈트입니다. 디자인적으로 마크 2 슈트와 큰 차이를 보이진 않지만 빈결 문제와 고도의 압력을 해결하기 위해 인공위성에 사용되는 골드 티타늄 재질을 사용한 최초의 슈트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화기 부분에서도 업그레이드된 기능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텔링즈의 일부 잔당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양손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리펄서건, 미리 타겟을 조준하여 명중시키는 어깨의 소총, 탱크도 한방에 처리하는 소형 미사일과 따라오는 전투기를 따돌리기 위한 플레어까지. 그러고 보니 전투기와 같은 초음속 비행도 가능하군요. 그리고 그 거대한 아이언 몽걸을 한방에 나가 떨어뜨릴 만큼 강력한 가슴 쪽 아크 리액터에서 발사되는 유니빔도 있죠. 또 골드 티타늄의 사용으로 내구력 또한 미칠 듯이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소총은 물론 대공포를 맞고서도 도색이 벗겨지거나 글리기만 했으며 차 밑으로 빨려 들어가도 무사하고, 오토바이로 두드려 맞아도 무사하고, 아스팔트 바닥에 내던져져도, 짓밟혀도, 미사일을 맞아도, 조르기를 당해도 토니 스타크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이 안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방어력이 역대 최강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단점으로는 슈트를 입고 벗기가 굉장히 까다로우며 특히 벗을 때는 착용자가 고통을 느낄 정도로 아프다고 합니다. 다음은 아이언맨 마크 4 슈트입니다. 아이언몬과의 전투로 마크 3 슈트가 걸레짝이 되고 다시 새롭게 제작한 슈트가 마크 4 슈트인데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외형의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을 만큼만 변화하였으며 업그레이드된 기능으로는 슈트의 탈착 부분이 개선되어 착용자가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새롭게 선보이는 가장 유용한 기능으로는 슈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소변을 봐도 되며 심지어 정화 기능이 있어서 마셔도 된다고까지 하니 비행 중에 목이 마르면 아주 개꿀이겠죠. 그렇지만 가장 최악의 단점으로 아크리에이터의 팔라듐 중독 증상을 서서히 발생하게 하면서 토니의 멘탈을 나락으로 빠뜨리는데 한몫한 결정적인 슈트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토니는 새로운 물질을 제작하게 되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음은 최초의 휴대용 슈트인 아이언맨 마크 5입니다. 평상시 커다란 가방 형태로 가지고 다닐 수 있으며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기계장치의 도움 없이 토니 스스로 가방을 발로 밟아 펼친 뒤 들어올려 슈트로 착용하는 방식입니다. 휴대용 슈트이긴 해도 해피와 페퍼포츠가 타고 있는 대형 세단을 한 발로 가뿐히 밀어내는 완력을 겸비할 수 있게 되며 양손에는 리펄서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성에 중점을 두고 경량화시켜 제작한 슈트이기 때문에 입안 반코의 공격에 한쪽 리펄서건이 파괴되고 내부에 피복이 노출되는 등 마크 3와는 다르게 상당히 빈약한 내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언맨 마크 6 슈트입니다. 기존의 아크리액터는 팔라듐 중독 증상을 유발해 착용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가지고 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 때문에 닉 퓨리의 도움으로 하워드 스타크가 남긴 연구 결과를 통해서 팔라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해 신형 아크리액터를 사용하게 되죠. 이런 신형 아크리액터를 이용해 구동시킨 첫 번째 슈트가 바로 아이언맨 마크 6 슈트입니다. 외형적인 변화로 가장 큰 특징은 가슴의 중앙부의 아크리액터 모양이 기존의 원형 모양에서 새로운 물질과도 같은 역삼각형으로 바뀌었으며, 추가로 새롭게 장착된 화기로는 팔목의 유탄과 일회용 레이저 커터가 최종 결전에서 큰 활약을 선보이죠. 그리고 어벤져스 1편 초중반부까지 토니의 주력 슈트로 사용되며 로키를 제압할 때 보여준 다량의 화기들과 미사일로 위압감을 뽐내고, 토르와의 티키타카에서 뮬리르의 번개를 맞고도 다시 충전되는 위험을 보입니다. 그리고 슈트를 입고 벗기가 한결 수월해졌는데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도중에 보조장치들이 슈트를 탈거해주며 헬멧 또한 열려있는 상태에서 쉽게 장착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리캐리어의 한쪽 터빈의 엔진을 가동하기 위해 직접 돌리다가 제때 빠져나오지 못해 내부에서 심하게 굴러 아쉽게도 걸레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하여 다음으로 등장한 것이 아이언맨 마크 7 슈트입니다. 스타크 타워에서 로키에게 내던져지며 시험 운행도 없이 급하게 착용한 슈트로, 가장 큰 특이점으로는 슈트를 착용함에 있어서 토니가 미리 착용한 팔찌를 인식하여 추진체가 신체에 맞게 입혀지는 기능으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물론 그냥 평범하게 입을 수도 있죠. 정말 장족의 발전이죠. 그리고 슈트에 장착된 무기 또한 다양하게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포탈을 통해 넘어오는 수많은 치타우리 군대를 어깨에 장착된 다연발 소형 로켓을 발사해 순식간에 해치울 수 있으며, 허벅지 부분에도 미사일이 추가되어 전체적인 화력 성능이 우수해졌습니다. 또한 어깨에 장갑 형태의 제트팩이 부착돼 있어 비행 중 리펄서건의 사용이 더욱 자유로워졌으며, 핵미사일의 속도를 따라잡아 포탈로 운반하는 등 제트팩 장갑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었고, 추진이 끝나면 마치 우주선이 분리되는 것처럼 어깨의 장갑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추가로 착용자의 심장과 뇌의 상태를 분석하는 생명 유지 기능이 있어서 토니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공식적인 아이언맨 슈트이긴 하지만 토니의 불안증에 의해 거의 양산형급으로 이것저것 만들어낸 슈트라 사실상 영화에 등장했다고 해도 몇몇 슈트는 모습을 볼 수 없었기에, 커다란 특징이나 설명이 없는 슈트는 컨셉 아트북의 사진으로 알아보고 그나마 자세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은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마크 8, 볼이 홀쭉해 보임. 마크 9은 마크 7과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고 페퍼에 의해 파괴되어 한쪽 팔의 리펄서건으로 킬리언을 마무리하죠. 마크 10, 승모근 과대 발달. 마크 11, 스텔스 슈트 프로토타입으로 커진 광대가 인상적. 마크 12, 허리에 복대 찬 것 같음. 마크 13, 초고속 슈트 프로토타입으로 잠깐 1초 워머신처럼 보임. 마크 14, 마크 15는 토니가 뛰어내릴 때 공중에서 착용한 슈트라는데 잘 안 보임. 마크 16는
페퍼를 구하지 못한 빡침에 킬리안과 처음으로 맞붙을 때 착용한 슈트로 원터치 때리면서 자꾸 어딘가가 박살이 나는 빈약한 방어력의 슈트입니다. 마크 17은 하우스 파티 프로토콜에서 가장 선두로 날아온 슈트로 가슴에 커다란 아크 리액터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로드 중량과 따뜻한 포옹을 하죠. 마크 18은 대화력전 스텔스 슈트 카사노바, 마크 19은 색상 취향이 좀 별로인 타이거, 마크 20는 마크 9이랑 도색만 다른 것 같은 파이썬, 마크 21은 스타워즈 드로이드 C3PO 아님? 마이더스, 마크 22 할로드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해드렸듯 워머신 마크 2의 프로토타입 모델이며 익스트리미스 병사가 던진 죽창에 박살이 나버리죠. 마크 23 디지털 무늬가 인상적인 초고열 슈트 쉐이즈, 마크 24는 마크 17에서 색만 똥색으로 바꾼 중전투용 슈트 탱크, 마크 25 스트라이커는 건솔용 슈트로 양팔에 중장비가 달려있어 철교를 내리찍어 익스트리미스 병사 2마리를 공중에 띄운 뒤 날려보냈죠. 마크 26는 아까 마크 25에서 녹색으로 도색한 버전의 중건설 및 감마선 오염 지역용 감마, 마크 27은 가장 독특한 색상으로 도색된 카멜레온 슈트 디스코, 마크 28은 방사능 오염 지역용 슈트 잭, 마크 29은 간단한 공사를 위한 슈트 피들러, 마크 30는 강화 에너지 슈트의 프로토타입인 블루스틸, 마크 31은 토니의 명령에 가장 빠르게 반응했으나 익스트리미스 병사에게 처참하게 파괴된 초고속 센츄리온 슈트 피스톤, 마크 32는 대화력전 슈트 로미오, 마크 33 실버 센츄리온은 페퍼를 구출하러 갔을 때 갑자기 등장한 킬리언의 공격에 아크 리액터가 파괴되지만 그래도 손목에 내장된 단검으로 킬리언의 팔을 잘라 위기를 모면하는 활약을 선보인 슈트입니다. 마크 34는 재난 구조 슈트의 프로토타입 모델 사우스포, 마크 35 재난 구조 슈트인 레드 스네퍼는 익스트리미스 병사 3명과 싸우다가 하트브레이커의 도움을 받지만 결국 얼굴이 뜯겨버리는 바람에 컨테이너에 부딪혀 폭발하는 마크 36는 폭동 지담용 슈트 피스메이커, 마크 37 심해 잠수용 슈트 해머헤드는 익스트리미스 열추적 명령에 가장 빠른 반응을 보인 슈트죠. 마크 38 헤비 리프팅 슈트 이고르인데요. 초기 컨셉 아트북에서 빨강과 노랑의 조화로 코믹스의 헐크버스터로 오해받았으나 영화에서는 파란색 슈트로 등장해 거대한 구조물을 받쳐주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마크 39는 우주용 슈트 스타부스트, 마크 40 초고속 슈트 샷건은 토니가 공중에서 착용하여 킬리언과 1대1을 뜨면서 어느정도 타격을 입혔지만 다리가 잘려나가고 결국엔 두동강 나며 패대기, 마크 41은 최초로 각각의 파츠들의 추진 기능이 있는 슈트인 스켈레톤 슈트 본즈입니다. 휴! 그 많던 양산형 슈트들이 어느정도 정리되었고 이제 드디어 토니의 메인 슈트였던 마크 42를 정리해보도록 하죠. 토니가 몸속에 심어둔 센서를 인식해 각각의 파츠들이 날아와 장착되는 최초의 자율추진 장착 슈트입니다. 물론 실험 단계로 생산한 프로토타입이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에서 마크 42는 강력한 화기들이 미장착되어 있으며 설령 기본적인 화기가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아 손으로 직접 뚜껑을 열어 집어 던지는 식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율추진 장착 기능만큼은 완벽하게 선보이며 토니의 명령을 받아 굉장히 멀리 있는 곳에서도 날아오며 원격 조종으로도 시민들을 구출해내는 활약을 합니다. 다만 산산조각이 나는 장면들이 종종 보이는데 자율추진 장착 기능이 들어간 첫 번째 시험 작품으로 내구성만큼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네요. 다음은 아이언맨 마크 43 슈트입니다. 마크 42와 외형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빨간색과 노란색의 색상이 반전되면서 기존의 아이언맨 슈트들과 비슷한 컬러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기능으로는 완성형 슈트답게 내부의 화기들이 정상 동작이 되며 추가로 기존 리펄서건의 발사 속도가 향상되었고 주변을 경계하는 보초 모드와 적외선 스캔으로 구조물을 탐색하는 기능, 그리고 대망의 기능으로는 다음 슈트로 넘어가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언맨 마크 44 슈트인 헐크버스터입니다. 헐크의 폭주를 대비하기 위해서 브루스 배너 박사와 함께 개발한 작품으로 육중한 몸체 내부에 마크 43 슈트가 결합되어 구동하는 방식인데요.
당연히 거대한 몸체를 움직이며 헐크의 완력에 맞서기 위해 기체에 대량의 아크 리액터가 장착돼 고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품을 지원해주는 위성용 드론 베로니카를 이용해 헐크의 기절을 유도하는 고속 연타, 잭 해머암과 구속용 벙커 등 보조 전투 시스템을 활용하여 싸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만 대헐크 슈트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헐크를 상대하는 것 외에는 착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아이언맨 마크 45 슈트입니다. 기존의 각진 이미지에서 둥글둥글한 외형으로 바뀌었으며 인공지능 자비스가 비전이 되면서 새로운 인공지능인 프라이데이를 프로그램한 슈트입니다. 그러나 최종 결전 때에서만 등장한 슈트라서 착용하는 모습이라든지 주요 기능들의 설명이 부족하므로 무엇이 업그레이드 되었는지는 찾아보기 힘드네요. 다음은 아이언맨 마크 46 슈트입니다. 외형적인 특징으로는 아크 리액터 외에 손등이나 팔, 다리 등에도 빛을 발광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는 보조 아크 리액터가 아닌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화기나 미사일 기능은 거의 다 갖추고 있으며 추가된 기능으로는 비살상 장비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팔 부분에서 앵커가 발사되어 전기 충격을 가해 헬기를 불능으로 만들고 팔콘을 상대할 때 그물망을 발사하여 포획하려고 했었죠. 또한 캡틴을 상대하며 움직임을 봉쇄하기 위해 전자식 족쇄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보였던 것은 아무래도 때려 죽일 빌런들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지 않아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고려했던 토니의 배려심을 볼 수 있죠. 다만 문제점으로 내구력 부분이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물론 극적인 전개를 위해 어쩔 수 없지만 버키의 악의 힘에 리펄서건이 망가지거나 가슴에 아크 리액터가 적출될 위기까지 처했었고 캡틴과의 전투에선 제트부츠의 추진력이 캡틴의 무게도 버티지 못했으며 방패로 두 방 맞고 바로 추진기가 고장나버리는 안습적인 슈트로 그려졌습니다. 물론 연출상의 문제였을 테니 패스하도록 하죠. 다음은 아이언맨 마크 47 슈트입니다. 전작인 마크 46의 슈트의 디자인과 같으며 복부와 팔 그리고 허벅지 부분이 은색으로 도색되었습니다. 새롭게 선보인 기능으로는 와이파이만 연결된다면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어도 원격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과 유람선 침몰을 막기 위해 리펄서 추진기들을 출동시켰고 볼라를 발사하여 접합 부위를 고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크 48 헐크버스터 2.0 슈트입니다. 전작인 마크 44의 헐크버스터와 다르게 일반 아이언맨 슈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사람이 탑승하여 조작할 수 있는 슈트인데요. 작중에서는 토니가 아닌 헐크로 변신할 수 없던 배너가 탑승하여 와칸다 최종 전투에서 활약합니다. 다만 조종이 미숙한 배너가 사용해서 그런지 특별하다 할 만한 기능은 등장하지 않으며 고작 리펄서건 몇 방과 6탄전에만 사용된 채 퇴장하는 아쉬움이... 다음은 아이언맨 마크 50 나노테크 기술이 접목된 블리딩 엣지 슈트입니다. 넘버링으로 본다면 마크 49이 맞는데 어째서 마크 50이냐고요? 마크 49 슈트는 토니가 페퍼포츠에게 선물한 레스큐 슈트로서 워머신 슈트처럼 독립적으로 구분해야 했으나 어째서인지 아이언맨 슈트에 정식 넘버링이 매겨지는 바람에 마크 49 슈트로 나와버렸습니다. 큰 특징은 페퍼가 착용하기 때문에 슈트의 모습이 여성의 체형에 가깝게 제작되었으며 아이언맨과 상반되는 푸른색입니다. 그리고 전투 시 등 뒤의 파츠들이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간략하게만 알아보고 다시 마크 50 슈트로 넘어가서 평상시 토니의 가슴 중앙부 아크 리액터에 보관되어 있다가 두 번의 터치로 숨어있던 나노 입자들이 신체를 감싸며 아이언맨 슈트로 변신합니다. 나노 입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외형적인 모습이 상당히 곡선의 형태를 보이며 관절이나 이음새가 존재하지 않아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나노 입자들의 자유로움으로 어떠한 무기로도 형태 변화가 가능하며 심지어 캐논이나 추진체 등 복잡한 것들로도 변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아이디어나 능력에 따라 활용도 면에서는 무궁무진하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단점으로는 나노 입자가 파괴되어 버리면 그로 인해 입자를 보충해주지 않을 시 슈트의 부족한 부분들이 메워지지 않고 신체가 그대로 노출되기도 합니다. 대신 필요한 부분에서 부족한 나노 입자를 끌어다가 사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인체의 친화적인 성분인지 신체를 응급처치함에 있어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아이언맨 마크 85 슈트입니다. 마크 50에서
마크 85까지 중간에 34개의 넘버링 공백이 존재하는데요. 타노스의 핑거 스냅 이후 5년이란 시간 동안 토니가 수차례 슈트를 개발했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본편에서도 영화의 컨셉 아트북에서도 나머지 슈트들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일종의 보이지 않는 맥거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나 왜 하필 마크 85라는 의문이 생길 법도 한데,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추측하기론 코믹스에서 아이언맨 클래식 슈트가 처음으로 등장한 만화 85화를 기념하여 마크 85의 넘버링을 채택했다고 분석하는 것이 가장 근접한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외형의 색감이 코믹스의 클래식 아이언맨 슈트와 매우 동일하죠. 어쨌든 마크 50에 비해 이렇게 더 나아졌다 할 만한 큼직한 업그레이드는 다소 부족하지만 소소하고 기발한 업그레이드를 살펴보자면, 전작에서 슈트의 나노 입자 고갈이 굉장히 치명적이었던 것을 고려하여 마크 85 슈트는 나노 입자를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에너지 형태의 방패를 사용했고, 추가로 토르의 번개를 이용해 고출력 리펄서 빔을 사용하기 위한 협동 장치의 기능들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크 85 슈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은 바로 이거죠. 타노스와의 최종 전투를 벌이기 전 자신이 직접 제작한 인피니티 건틀렛을 마크 85 슈트에도 그대로 구현하게 되면서 위기의 순간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핑거 스냅 기능을 토니의 마지막 슈트로 시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최고의 아이언맨 슈트 마크 85는 제 역할을 끝낸 뒤 토니와 함께 아쉬우면서도 시원섭섭한 퇴장을 맞이합니다. 와, 이전 영상들은 정보가 너무 없어서 대본을 쓰는데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아이언맨 슈트는 정보가 넘쳐나는 것은 물론 너무 많은 슈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본을 작성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페이지 수를 바라보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론은 정보가 많든 적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괴로움에 시달렸으니 여러분들의 계획은 대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노력의 대가를 확실하게 받으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클릭해주세요.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밀묵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